안녕하세요. 요즘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들 실적이 장난이 아니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게 되는 형국인데요. 이는 배당 잔치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죠. 1조 내의 배당을 하는 은행이 있다고 듣기도 했는데요. 정부 지분이 많은 기업은행을 빼놓고 대형 은행들의 평균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습니다. 많은 곳은 75%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요. 결국 국부 유출이고 국내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은행업이라는 게 장치 산업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아니죠. 그냥 기존에 깔린 시스템으로 이자놀이 하는 게 은행업 아닌가요? 거기다가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시간이 갈수록 지점 축소와 인원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비 지출이 줄고 수익은 나날이 개선되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이 높은 걸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금융 노예들 덕분이죠. IMF 당시에 예금 금리가 18%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부자들이 고금리에 신이 나서 룸사롱에서 건배를 할 때 외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이대로 영원히. 아마 지금 은행들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도 신용, 미수, 수탁론 같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비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방송을 보니까 3억인가를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대세 하락장에서 무슨 깡으로 비투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봅니다. 괜히 매매를 해봐야 대부분은 털리기 딱 좋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밑바닥에서는 발버둥 치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밑바닥에서 발버둥 쳐봐야 에너지만 낭비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서는 조용히 반성을 하며 때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발악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로또에 당첨될 만큼 운이 아주 좋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남보다 10배 또는 100배 이상 노력을 하신 분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뭘 믿고 밑바닥에서 설치죠? 혹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쌍팔년도 마인드로 세뇌된 분들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거라고 봅니다. OECD가 2020년 발표한 우리나라 자영업자 순위는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률이 두세 배는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장사하기가 힘든 이유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진은 적고 힘은 더 들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노예되기 딱이죠. 거기다가 주제 파악하고 적당할 때 그만두면 다행인데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버티다 보면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온갖 대출로 배수진을 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멍청한 짓인데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만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건물주 노예를 하다가 금융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중채무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지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이냐며 반문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냥 손가락 빨면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제가 5년 전부터 창업이나 장사는 미친 짓이니까 그냥 손가락 빨고 낮잠이나 자라고 말했잖아요. 창업하려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은 좋게 들지 않나요? 그 종잣돈 털리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빚까지 지게 되면 인생이 시궁창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최상위 포식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꼬신 다음에 빨아먹고 셀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 1인 평균 대출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자영업자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많은 대출 원리금을 무슨 수로 갚나요? 지금과 같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미친 짓거리를 하며 소중한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며 말입니다. 그게 당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을 하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고요? 미친 짓거리를 그만두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육체와 정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일을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미친 짓거리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주와 은행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마케팅 개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왜 생판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서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난리 뽕짝을 추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개소리 하는 놈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 또한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털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거머리 같은 놈들이 덕과 함정을 파놓고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현상수배 포스터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20명 중 70%가 사기범죄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사기범은 다른 전과자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고 보통 사기 전과가 수십 차례가 기본이며 100범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법이 사기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전 최상위 포식자들 간에 중산층과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한 암묵적인 방조를 통해 상위계층의 이동을 막고 그들의 부를 탈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탕발림에 속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참고로 금리 1%를 올리면 이자 수익이 12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OECD 가계부채 1위가 우리나라인데요.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살지 왜들 그렇게 악착같이 빚을 져서 건물주에 비싼 임대료 상납하고 거품투성이의 아파트에 집착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전 인간의 행복이란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온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탐욕을 절제하고 그냥 손가락 빨면서 낮잠이나 자면 안 될까요? 만약 무리하게 창업을 하지 않거나 아파트 대신 빚을 지지 않고 빌라를 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때 많은 분들이 빚으로 고통받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윳돈으로만 주식에 투자했다면 작년 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버티기가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대세 하락장에서 하루하루가 무섭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인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아닌가요? 왜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경고했을까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은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하는 황제로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탐욕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나중에 후회하고 질질 짜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쌍팔년도 마인드는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의 환상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겠다고요? 일단 깡통부터 차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여윳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해야 마음도 편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남보다 10배 또는 100배를 노력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겠다는 환상은 개짓거리일 뿐입니다. 제발 최상위 포식자들이 셀프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능력이 안 되면 어설프게
나대지 말고 저처럼 손꽉이나 빨면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그게 행복입니다.